김포집을 팔고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오게 된다면은 가격 방어가 될까요? 나린하리님,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 집 한 채가 있고 현금 13억 정도 있는데요. 김포집을 팔고 한 채 좋은 곳으로 매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추가로 한 채를 매수해서 2주택으로 가는 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채로 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15억짜리, 1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이 3억 있어요. 그러면 2주택이 유리해요. 2주택이. 왜냐하면 2주택으로서의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항들이 조금은 작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김포에 집이 한 채가 있고 13억이 있어요. 꽤 좋은 데를 살 수 있거든요. 여기 취득세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13억짜리 갭을 이용해서 한 뭐 18억짜리 집을 샀다고 쳐요. 그럼 가정에서 그냥 20억짜리 계산하기 쉽게 20억으로 할게요. 20억으로 하면은 지금 8.8%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세금이 누수가 엄청나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포한강의 2년 실거주 목적을 완전히 채웠다면요. 김포집을 팔고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지만은 20억짜리 미만 뭐 한 18억, 19억짜리 정도의 아파트로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세금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그 어떤 타 유튜브가 지금 갈아타기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린 게 그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갈아타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가격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갈아타는 게 맞죠. 상급지로. 그런데 내가 지금 강남에 지금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현금을 또 더해가지고 세금을 누수시키면서 갈아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입지적 가치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갈아타지 않으셔도 되는데, 속도가 더디고 현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현금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내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GL맥님께서 향후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오게 된다면은 GTX역 주변의 가격 방어가 될까요? 저는 이제 GTX 같은 경우는요, 가격 방어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락장은요, 지금 만약에 하락장인데 GTX가 지금 뭐 현대 컨소시엄이 지정이 되었다, 그 얘기가 나오면요, 반응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저는 이제 가격 방어가 된다고 하냐면은 지금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간접 영향권에도 조금 틈새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상승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 똑바른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1주택자한테 무주택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정책만 펼쳐요. 결론적으로는 잘 보이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거래를 하게 해줘야지 이게 간접적인 어떤 영향들,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래, 기존 거래들이 활성화되면서 간접적인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고, 이 거래가 잘 되게 하려면 양도세를 풀어야 되는데, 양도세에 대해서는 아까 본 것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9억을 12억으로 하지만은 거꾸로 공제율을 낮추는 것처럼 이런 정책만 계속된다면은 앞으로 향후의 가격들은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한 그 하락 변화들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 시장이잖아요. 인플레이 시장에서 우리가 금리가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명목 금리라는 부분 자체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 금리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명목에서. 근데 그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리고 또 금리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빠르게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사례도 급하게라는 단어 때문에 LTV를 급하게 규제를 더 세게 하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가격 이제 거의 완전히 소진이 되었고 공급도 거래도 없고 거래가 막혀 있고 이제 매물이 급감하는 시기인데 이때 가격들이 불가피하게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하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하락이 왔을 때 지금부터 올라간 만큼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령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에 내려가는 그 단편적인 기간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단편 이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면서 그 통화량이 가격들의 숫자들은 올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이제 하락장이 오면 어떡할까요? 하락장이 와도 저는 집을 사서 하락장을 맞으라고 해요. 하락장이 10년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GTX역 주변에 가격 방해가 될까요? GTX 주변은 서울과의 어떤 연결성들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방어는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떤 물건을 그 주변에서 가져가느냐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왕십리 주변에 아까 아파트 한 개가 바로 앞에 붙어 있었잖아요. 기존 아파트가. 근데 그 기존 아파트 주변에 있는 빌라의 물건들, 노후된 빌라의 물건들, 그거는 가격 방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그 호재들이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호재이기 때문에 방어는 할 수 있고 물건에 따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평촌동의 인덕원 대우를 실거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호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와, 많이 올랐죠. 인덕원 대우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볼 때 이게 한 3억대에 봤는데 지금 이제 10억대를 갔더라고요. 3, 4억대에서 10억대로 확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거주 목적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덕원 대우를 볼 때 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인덕원 대우가 되게 재밌는 동네예요. 그 의왕이라는 동네랑 안양이라는 동네 두 개가 인덕원 대우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행정구역은 다른데 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똑같은 브랜드인데 1단지랑 2단지랑의 가격 차이는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 브랜드가 이 구축에는 인덕원 그 구축에는 평촌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어떠냐 하지만은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의왕의 호재지만요. 첫 번째는 엘센트로라는 대장 아파트 옆에 바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왕의 신축으로 바뀌는 아파트 근처에 있잖아요. 내손 라구역이라든지 다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자재 창고도 가기 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산책하기도 편한 하기천이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축이지만은 주변에 신축으로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인덕원하고 가는 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버스로 한 두 코스 정도 가야 되죠.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뭐 아이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 머물고 싶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돈이 모자란데 인덕원 대우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평촌의 인덕원 대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왕의 인덕원 대우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 인덕원 대우보다 조금 저렴한 데가 있어요. 지금 인덕원 대우 같은 경우는 평촌동에 있고 의왕 같은 경우는 포일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구축이라도 가격들이 많이 비싼데 여기에서 조금 상급지 의왕의 상급지인 내손동 쪽에 구축 중에 조금 꼬리 부분에 있는 구축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가격 반응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비교해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여러 부류의 어떤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또 많은 유형들이 이런 유형들이 나 과거에 이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못 샀어. 그리고 이거 놓쳤는데 남편이 이거를 못하게 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결과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매몰되어 가지고 다른 미래를 못 나가면요. 더 아쉬운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 번호를 보고 이 로또 번호가 몇 번이야. 이거를 맞추긴 되게 쉽죠. 우리는 지금 과거를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라야 될 거는 미래예요, 미래. 미래면요. 과거의 그 어떤 경험이라든지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그 부동산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미래를 지금 상황이나 어떤 경제적 상황으로 도출을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용기가 생기고 안 놓치게 돼요. 안 놓치게 돼요. 그래서 놓친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셔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